자,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7월 물리학2 해설 맡은 장효수입니다. 자,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여러분이 올해 봤던 모의고사 이제 몇 차례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이 생생하게는 아직 이제 우리 7월이기 때문에 1단원과 2단원 봤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말 좋은 모의고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죠. 그죠? 시험을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기뻐하시고요. 또 못 봤으면 못 본 대로 좀 이렇게 낙담을 하십시오. 대신에 시험을 본 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 많이 나왔던 어떤 물리 문제인데 수학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 기하나 도형들, 야, 이게 수학 문제인가? 물리 문제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이 몇 개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게 나올까요? 수능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출에서도 물리 문제인데 수학적인 기하나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 많이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런 유형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7월 모의고사 굉장히 좋은 문제들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해설 보시면서 같이 좀 개념들 잡아가고 적용하는 것들 능력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줄의 실험장치. 열의 일당량 실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빈칸이 3개 있는데 그 3개의 빈칸에 적당히 알맞는 말 고르는 거죠. 자, 줄의 실험장치에서 추를 가만히 놓으면 추에 연결된 실에 의해서 회전 날개가 빙글빙글 회전하는 것이다. 이때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열의 일당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 줄의 실험장치에서는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전환된다. 첫 번째, 추의 중력에 의한 뭐죠?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회전 날개의 무슨 에너지로? 회전시키는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고 그 운동 에너지가 회전 날개와 물의 마찰로 인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열을 올리고 열의 일당량을 재는 그런 실험 과정이다라고 해서 하나씩 들어있는 것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자, 1번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7월 모의고사지만 여러분 수능 직전에 꼭 한번 풀어봐야 되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단진자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이 문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문제를 쉽게 풀었던 또 맞췄던 상관없이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실의 길이는 처음에 1m였고 추의 질량을 1kg짜리를 썼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각도를 5도만큼 이렇게 들었다가 놔서 진자가 이제 단진노하게 만들었고 그때 단진자의 주기가 라지 t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실험 과정을 바꿨어요. 어떻게? 추의 질량은 그대로 뒀는데 실의 길이만 2배에서 2m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단진자의 주기가 루트 2t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단진자의 주기는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에요. 그죠? 실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 2배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요. 다음 또 한 번 실험했습니다. 실의 길이는 그대로 둔 채 1m 그대로 둔 채 질량, 추의 질량만 2kg을 바꿨죠. 여기에는 추의 질량이 어딜 봐도 없어요. 그죠? 그 얘기는 추의 질량은 진자의 주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 t를 그대로 쓴다. 주기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보기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억이에요. 나에서 실이 추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냐? 여러분 만약에 이물체의 운동이 등속 원운동이라 한다면 방향은 계속 바뀌겠지만 힘의 크기는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움직이면서 속력이 변합니다. 속력이 변하게 되면 맨 밑바닥, 속력이 가장 빠른 곳에서 가장 큰 실에 걸리는 힘이 커지는 그런 경우예요. 따라서 실에 걸리는 힘은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기억 틀렸고요. 다음 니은 갑시다. 최하점에서의 추의 속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냐라고 있는데 지금 나하고 다는 실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1m, 2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추의 속력이 그렇게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실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실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부분을 가지고 풀면 속력이 바닥에서 가장 빠르고 그 바닥의 속력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국에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그렇게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디귿이에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기억이 이티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티가 아니고 티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디귿 틀렸고 니은만 맞는 정답이 1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고 그 부분을 꼭 외웠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바닥까지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에 높이 차에 해당하는 만큼의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가 일어나고 운동 에너지의 증가가 일어나죠. 운동 에너지 증가가 일어날 때 양쪽 끝에서는 추가 양쪽 끝에서는 0 멈춰 있지만 바닥에서 속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때 바닥에서의 최대 속력 V는 루트 EGH에 해당합니다. 여기 있는 요 H가 바로 요 간격이에요. 그죠? 이 간격을 실의 길이로 포함해서 쓰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L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니은에서 여러분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G나 또 세타는 다 같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지만 여기 있는 L이 달라요. 그죠? 그 L이 크면 바닥의 속력이 그만큼 더 빨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고 풀어도 괜찮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니은을 그냥 감각적으로 니은 맞았어? 라고 풀어도 괜찮지만 물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항상 물리에서 나오는 두 가지 물체 이상에서의 어떤 물리량끼리의 관계 찾는 문제. A가 있다, B가 있다. 그 두 개는 서로 다른 물체지만 둘끼리의 무슨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찾는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알짜임에 관련된 문제. 앞으로 수능에서도 저런 관계를 찾는 문제로 알짜임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별 달아두시고 수능 직전에 꼭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A와 B는요, 대전된 전하예요. 따라서 지금 A, B는 서로 끌렸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하, 뭔지 모르지만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런데 A는 이렇게 연직면과 60도가 되게, B는 연직면과 30도가 되게 이런 식으로 멈춰 있다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해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 밑에 있는 보기는 좀 이따 풀도록 하고 여기 있는 거 한번 분석,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이 좀 작으니까 확대해서 여기다 한번 좀 표시를 해봐 드릴게요. 자, A는요, 이렇게 실에 힘이 걸립니다. 우리 이 힘을 T1이라 합시다. 뭐 TA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AB 대로 다니는 건 좀 그렇고 T1이라고 할게요. 자, 오른쪽에는요, 이렇게 힘이 걸립니다. 이 힘을 우리 T2라고 씁시다. T2. 그러면 지금 T1과 T2는 방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로는 도저히 관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는 X방향과 Y방향으로 벡터 분해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방향과 Y방향으로 벡터 분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60이에요. 그럼 여기는 30도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X방향 뭡니까? T1의 코사인 30입니다. 2분의 루트 3의 T1이에요. 여기는 T1의 사인 30이니까 2분의 T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벡터 분해하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T1이 사라지죠. 이렇게 남고요.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있는 T2를 이제 벡터 분해해주면 여기가 30이기 때문에 여기 60도예요. 그죠? 요게 60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T2의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T2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의 T2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때 X방향의 이 방향 2분의 루트 3 T1과 오른쪽으로 플러스 X방향 2분의 1 T2는 X방향으로 알짜임이 0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의 관계식 루트 3 T1이
T2와 같다라는 요식을 먼저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그럼 여기 있는 요건 뭘까요? 여기 있는 건 바로 A의,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A 질량을 MA라 할까요? A의 중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에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B의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바로 위에 있는 2분의 루트 3 T2란 얘기죠. 그죠? 그렇게 힘을 먼저 벡터 분해해 놓고 세팅을 딱 해놓고 이제 보기로 가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가죠. 기억, 질량이 B가 A의 몇 배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량 어디 있습니까? 질량은 여기 있다고요. 여기에. 그죠? 그때 지금 2분의 T1이 MAG고요. 여기 있는 2분의 루트 3 T2가 MBG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T2 자리에 루트 3 T1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루트 3 T1이 들어가면 요거랑 곱해져서 2분의 3 T1이 되고 바로 MBG가 되죠. 자, A의 자견은 중력보다 B의 자견은 중력이 몇 배? 3배 큽니다. 중력과 수는 똑같으니까 질량이 B가 3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기억 맞았고요. 다음 니은.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A가 B에서의 루트 3배냐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B가 A의 루트 3배입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고요. 다음 디귿.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바로 T2죠. T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A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이라고 하면 뭐 여기 있는 요 부분 이렇게 서로 당겼고 밀고 당기고 하지만 사실은 요심과 요심의 크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요걸 써도 되죠. 2분의 1 T2. 요거 딱 절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요힘이 2배다라고 되어 있는 디귿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둘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힘이, 그죠? 요 힘이 T1에 의해서 요 힘에 의한 벡터 분해된 힘이지만 A가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당겨지는 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어차피 같은 크기의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A에 하나, 둘, B에도 하나, 둘 있지만 사실은 A 것, B 것만 요거 두 개를 같다고 놓고 풀어도 그 네 가지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두면 답을 얻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 디귿 맞는 정답 3번이고요. 3번 요 정도 해결하고 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XY 평면에 처음에 멈춰있던 물체가 운동하는 순간부터 여기는 가속도의 성분인데 A 성분, 가속도 성분인데 X축 성분, 또 여기는 Y축 성분이죠. 그죠? 이렇게 X방향과 Y방향을 따로따로 놓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밑에 보면 기억 1초 때 가속도 얼마냐, 또 4초 때 속력 최대 얼마냐, 0부터 8초까지 변이 얼마냐 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요걸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그 다음에 속력, X방향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위에 있는 AT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속력, 속도의 증가량이고 여기 있는 이 아래쪽 면적은 속도의 감소량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어떻게? 속도가 16만큼 처음에 멈춰있다 했으니까요. 16만큼 4초 동안에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16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 AX를 VX로 바꾼 그림이죠. 자, 요거 한번 또 바꿔봅시다. 얘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VY라고 쓰면 여기가 2초, 여기 6초, 여기를 8초라고 놨을 때 면적 얼마? 여기는 8 플러스 8이고요. 여기는 4, 4, 16 마이너스 16이고요. 여기는 또 플러스 8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8만큼, 그죠? 속도가 증가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16만큼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플러스 8 증가했으니 이렇게 0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요, 계속 오른쪽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X방향으로 계속 가는 중이에요. 여기 있는 건요, Y쪽으로 플러스 Y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Y로 갑니다. 지금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기 때문에 Y쪽의 변이는 0이 나와요.
결국에는 X방향으로는 계속 진행을 해서 요 면적만큼 얼마입니까? 64m를 가지만 Y로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Y축 편의는 0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고 아니면 위에 있는 걸로 빠르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그래프 전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기억.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어요. 1초일 때는 가속도가 X방향으로도 4, Y방향으로도 4예요. 그러면 두 개 합성한 거 바로 4 루트 2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8이라 했으니까 아니에요. 틀렸고요. 다음 니은 4초일 때 속력이 최대다라고 했는데 4초일 때는 지금 여기가 요 4초일 때 X방향으로는 16입니다. 그죠? Y방향으로는 0이에요. 4초일 때는. 따라서 4초일 때 속력 우리가 이렇게 쓸까요? V4 16m per second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거 볼까요? 언제 있을까요? 여기 보면 지금 제일 Y쪽으로 빠른 쪽이 8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Y쪽으로 이렇게 하면 2초 때니까 2초 때도 이게 8이에요. 8하고 8 XY니까 2초 때 속력은 8 루트 2예요. 결국에는 8 루트 2보다 16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2초 때보다는 4초 때가 제일 크다. 그 두 가지만 비교하면 나머지는 다 그거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비교해도 4초 때가 제일 빠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니은 옳은 내용입니다. 다음 디귿 0부터 8초까지 변이는 0이냐? 아니죠. X로 간 64m 있고요. Y로는 변이가 0이니까 64m라고 해야 하니까 디귿도 틀렸습니다. 맞는 건 니은만 맞았고 정답 2번이 되는 건 알 수 있네요.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그래프 전하는 것 X방향 한 번, Y방향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물리학2에서는 이와 같이 X와 Y의 2차원적인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이 좀 유념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가겠습니다. 5번 문제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도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다시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관에 실로 물체와 추를 매달았고 이쪽은 각이 세타, 실의 길이 L입니다. 여기는 각은 세타지만 실의 길이는 2L이고 이렇게 되었다. 만약에 왼쪽에서 주기를 T0라고 하면 여기는 몇 T0냐라고 하면서 T0로 연결하게끔 문제를 만들었죠. 그죠? 세타가 같고 L과 2L이에요. 그럼 과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는 특별히 별은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우리 여러분 받았던 그 문제지의 답지 있잖아요. 그죠? 답지에 있는 해설. 그 해설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 다른 해설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설은 여기 있는 추를 라지 M, 여기 있는 물체를 스몰 m으로 해서 그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지만 선생님 한번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그림.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좀 크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체 질량을 M이라 할게요. 물체 질량 M. 그러면 중력이 있겠죠. mg입니다. 장력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둘의 합성이 바로 이렇게 구심력 F예요. F.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요 삼각형 이렇게 생긴 요 삼각형을 가지고 보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 mg가 바로 요 mg입니다. 요게 바로 mg예요. mg.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밑변 알죠? 높이가 바로 f 아닙니까? 따라서 요거랑 요거랑 무슨 관계? 바로 탄젠트 관계죠. 결국 여기 있는 f는 mg의 탄젠트 세타에 해당합니다. 괜찮죠? 자, 오른쪽 여배로 갈게요. 그렇다면 mg의 탄젠트 세타인데 그것이 지금 주기랑 연결돼 있어요. 구심력이 mg 탄젠트 세타인데 주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면 m, r, 오메가 제곱 요 안에 주기가 들어있으니까. 자, 또 r이 있네요. r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요걸 우리 그냥 이렇게 L이라 한다면 L의 사인 세타. 따라서 요 R 자리에 M의 L 사인 세타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오메가 자리에 T분의 2파이를 집어넣어서 바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mg
탄젠트 세타가 오른쪽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 계산이 복잡한데요? 해설에 있는 것보다 복잡해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그런 유형보다는 조금 더 새롭게 신선하게 문제를 만들려고 애쓰실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좀 형태가 바뀌었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M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나면 또 여기 있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요. 그죠? 사인하고 사인이 또 없어집니다. 남아있는 게 뭘로? 여기 있는 t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t 제곱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있는 g, 그죠? g분의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l과 4파이 제곱 있군요. 4파이 제곱은 앞으로 뺄까요? 2파이가 되고 루트를 이제 벗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얼마? g분의 l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괜찮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요게 지금 잠깐만요. t제곱에 g 4파이 제곱이고 여기가 4파이 제곱이 나와야 되고 다시 쓰겠습니다. g분의 4파이 제곱에 그 다음에 코사인 L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근데 그게 t제곱 아닙니까?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하면 루트가 씌워지고 그 루트에서 요게 밖으로 벗어나게 되고 g분의 L 코사인 세타요. 여러분, 우리 단진동 주기할 때 단진자의 주기를 외울 때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원뿔로 돌아가는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연관지어 외워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 공식을 여러분이 잘 외웠는지 왼쪽으로 가서 써가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t0예요. t0는 뭡니까? 2파이, 그죠? 루트 g분의 여기는 길이가 l이군요. l의 세타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바로 t0예요. 이게 t0. 그런데 이쪽은 싹 정리해서 한번 지울게요. 이쪽은 보세요. 2파이 변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같네요. g도 같죠. 대신 뭐만? l 자리에 2l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것만 2배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서의 주기를 t 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로 루트 2t0가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죠? 정답 2번이 되는 걸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공식을 단진자의 주기랑 연관지어서 이 그림 모양하고 같이 외워두면 실제 수능에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쭉 푸는 이런 수고를 덜 수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식이 그것과 유사하게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형태를 좀 외워서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만들고요.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케플러 문제입니다. 케플러 법칙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냥 문제 보면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A, B가 있는데 A는 행성을 이렇게 타원궤도 돌고 B는 이렇게 타원궤도 돌고 A 같은 경우에는 Q가 근일점, Q가 원일점,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요 A의 딱 가운데 중심이 바로 근일점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은 공전주기의 비교죠. 공전주기가 B가 A의 8배다라고 했습니다. 공전주기가 B가 A의 8배라는 얘기는 8, 8이 64 따라서 긴반지름, 요게 이제 긴반지름이죠. 그죠? 긴반지름이 이쪽에도 R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긴반지름을 이렇게 A라고 씁시다. 그러면 긴반지름이 얼마예요? 긴반지름은 4배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8, 8이 64인데 여기에 A의 3승이니까 4에 3승하면 64를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B의 긴반지름이 B의 장반견 긴반지름이 A의 4배인데 A 같은 경우에는 긴반지름이 3R이에요. 3R이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그죠? 4배니까 12R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B의 경우에는 이렇게 타원을 돌고 있는 이 B의 경우에는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요게 지금 2R이잖아요. 요게 지금 2R입니다. 중심까지는 12R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확인하면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 A의 운동 에너지는 P에서랑 Q에서랑 어디가 크냐? P는 원일점 느려요. Q는 근일점 빠르죠. 여기서가 더 이제 운동이 크겠죠. 근데 반대로 써놨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Q의 A의 가속도의 크기는 O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랑 몇 배 차이 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A를 쓰던 B를 쓰던 가속도의 크기는 누가 결정한다? 바로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우리 결정할 수 있죠. 뭐 질량이 A가 큰지 B가 큰지 몰라도 괜찮아요. 떨어진 반지름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Q에서 A에 의한 가속도는 행성의 가속도는 R이잖아요. R. 따라서 요거를 우리가 A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B는요. B는 5점에서는 2R이니까 요게 4R 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4대 1이 나오죠. 가속도의 비가 4대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니은에 있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그런 식으로 반지름과 관련된 떨어진 거리와 관련된 내용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자, 봅시다. 디귿. B의 궤도 반지름은 12R이냐? 그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런 6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저렇게 니은 답 찾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6번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7번 갑시다. 자, 7번도 1. 운동 에너지 정리 그리고 물리학 2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상당히 괜찮은 문제였기 때문에 별 하나 드리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제시됐고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P에 정지 있었어요. 정지에 있는 요 P점에서 질량이 M인데 힘을 EMG로 일정하게 여기까지 구간 1번까지만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 다음에 구간 2부터는 이제 힘을 안 줬어요. 힘을 안 줬더니 점점점 느려지다가 Q에서 정지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쪽에 있는 요 구간 1에서는 힘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하나는 EMG와 또 하나는 뭔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내려오는 빗면의 아래쪽 성분. 그죠? 그 성분을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 요걸 이렇게 스몰 f라고 쓰겠습니다. 결국에는 구간 1번에서는 EMG하고 F를 뺀 요게 바로 이제 알짜 힘이고 그 알짜 힘이 L만큼 작용했고 그 알짜 힘이 해준 일이 처음엔 0,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속력을 V라 한다면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0의 1 운동에너지 정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구간. 2번 구간에서는 이번에는 여기 있는 EMG가 없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얘만 있죠. 운동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F 3L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멈추니까 0, 처음에는 V였으니까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번 구간은 여기예요. 2번 구간은 여기란 말이죠. 근데 그 둘을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하면 EMG 빼기 그 다음에 EMG L 여기 이제 쭉 전개해야겠죠. EMG L 마이너스 여기도 F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EMGL 그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4FL 이퀄 요거 더했더니 0이 나오네요. 그죠?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힘이 여기 있는 요 알짜 힘 F, 요 알짜 힘 F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용은 했지만 여기 있는 요 EMG는 여기까지만 작용했어요.
그 다음에 F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EMG는 EMG에 L만큼 작용했고 플러스 운동 방향이니까, F는요 운동 방향의 반대쪽이니까 F가 4L만큼 작용한 걸 뺐더니 처음에 정지에서부터 나중에 정지까지 운동 에너지 변화 0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래는 1번 구간과 2번 구간을 따로 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하나로 생각하고, 물론 구간은 나눠야겠죠, 그죠? 하나로 생각하고 힘이 작용하는 구간을 따로 본 다음에 전체 운동 에너지 변화는 0으로 잡아두면 굉장히 간단하고, 그죠?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우리가 한번 여기서 체크를 좀 하고 그렇게 가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F가 2분의 1, mg의 크기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은 구하는 게 뭐예요? 2에서 여기서의 이제 가속도를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여기 있는 요 힘, F의 크기만 작용하기 때문에 요 F에 대해서 mg로 바꿔주면 m을 뺀 나머지 요게 바로 이제 거기서의 구간 2번에서의 가속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g라고 되어 있는 5번이 정답이 돼요. 자, 요 문제 같이 한번 잘 보시면서 구간을 나눴을 때와 구간을 통으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런 변화들 같이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우리가 이번 7월 모의고사에서 만났던 20개 문제 중에 정말 최고 중에 최고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전기장 같은 경우에 아주 까다롭게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말 까다롭게 문제를 낸 그런 케이스예요. 보시면서 정확하게 이런 문제 유형들을 익혀둘 수 있어야 되고요. 아, 저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잘 익혀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A는요 원점에서 플러스 Y방향으로 4D만큼 떨어진 곳, 그 다음 점전화 B는 X방향으로 플러스 3D만큼 떨어진 곳에 고정되어 있는 전화 A와 B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A랑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죠? 그걸 몰라요. 그걸 이제 우리 보고 찾으라는 얘기죠. 자, 이때 P에서의, P점은 여기 있네요. A와 B를 연결하는 선의 중심에 있는 요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A에서 B 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어떻게? 아, 여기 있는 요 P에서의 전기장 방향이 이 방향인 얘기는 A는 양전하구나, 그다음 B는 음전하구나 라는 걸 먼저 하나 알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점 O에서, 여기 있는 O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P에서랑 같다. 지금 P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에요. 근데 O에서도 똑같이 이 방향이랍니다. 그 얘기는 나란하다는 얘기죠. 나란해요. 여러분, 나란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의 방향과 이 방향이 같으려면 지금 요 큰, 위에 있는 요 큰 화살표의 B와 아래에 있는 요 화살표의 B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쪽은 4D, 여기는 3D예요. 그럼 요걸 우리 4라고 하고 얘를 3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요게 5입니다. 요 길이가. 그죠? 그래서 3대 4대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3대 4대 5의 B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예요. 얼핏 보기에는 수학 문제 같은, 그죠? 도형의 어떤 닮음, 도형의 어떤 삼각비 같은 것들, 이런 걸 물리 속에 이제 집어넣었단 말이죠. 당연하죠. 수학은 물리를 활용해서 이제 물리는 수학을 언어로 쓰는 매개체거든요. 수학 문제가 물리 문제 속에 이렇게 들어있다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자꾸 그렇게 적용하려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좀 연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죠. 기억, A는 양전하냐? 양전하다. 풀어냈고요. 니은 전하량의 크기가 여기 있는 A랑 B랑
몇 대 몇, 뭐 A가 B의 3분의 4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5에서의 전기장 방향이에요. 5에서의 전기장 방향. 지금 여기서 5에서의 전기장 방향이 여기 있는 P에서 전기장 방향과 이렇게 같으려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얘를 만드는 뭔가의 X와 Y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Y는 바로 요거죠. 요게 바로 Y예요. 이 Y는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A가 결정하죠.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곳은 바로 5점이에요. 그 5점에다가 항상 뭘 넣어요? 단위 양전화 플러스 1을 둡니다.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여기 있는 A의 전화 뭔지 모르지만 플러스 A, QA를 합시다. 이렇게 그 QA만큼의 전하량이 있는 A가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 전기장 A에 의한 이 점에서의 전기장 세기를 EA를 한다면 K, 그 다음 R이 지금 4D니까 4D의 전체 제곱이죠. 16의 D 제곱에 QA에 해당하는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그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큼? 바로 4만큼에 해당한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 먼저 해놓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5점에 대해서 B에 의한 전기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요 3은요 여기 있는 요 3과 같아요. 이렇게 같겠죠. 여기도 3이에요. 3, 3. 그죠? 근데 얘는 플러스 1 넣었을 때 단계합니다. 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QB라고 합시다. 그때 B 전하가 5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장 색이 2B라고 쓴다면 K에 떨어진 거리가 3D니까 제곱하면 9D 제곱이고요. QB가 나옵니다. 요게 바로 3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로 정리해야 되죠? 바로 요걸로 정리를 해야죠. 정리하면 자, QA로 정리하겠습니다. QA로 정리하면 K분의 그죠? K분의 4 곱하기 16D 제곱이고요. 여기 있는 거 QB로 정리하면 K분의 3 곱하기 9D 제곱입니다. 지금은 누가 주어져? A가 하니까 A가 B보다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럼 D제곱 없어지고 K도 없어지고 이쪽에 64 곱하기 64가 이제 분자에 있는 거죠. 64 나누기 3, 9, 27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약분이 안 되죠. 그죠? 27분의 64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3분의 4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거. 자, 지금 니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정말 수능에서도 출제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좀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디귿 갑시다. 디귿. 전기장의 세기는 O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요 전기장의 세기는 각각의 전하들로부터 전하량과 떨어진 거리에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전하는 뭐 고정돼 있으니까 떨어진 거리가 다를 뿐이죠. 떨어진 거리가. 지금 보면 여기 있는 5점은 A로도 멀고 B로도 멀어요. 누구보다? P점보다 가깝잖아요. 그죠? 여기도 가깝고. 특히나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두게 되면 플러스로 밀 것이고 마이너스로 당기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합력이 생긴단 말이죠. 결국에는 P에서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건 딱 보기만 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디귿도 틀렸고요. 맞는 건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된다. 기억과 디귿은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니은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작도를 통해서 도형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로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만큼 꼭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일반 상대성 이론 나와 있는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수능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거예요. 이런 수준의 문제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요. 잘 한번 봐두시고요. 왼쪽은 지표면의 정지에 있는 우주선이고 H만한 높이에서 이렇게 A가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놨습니다. 그럼 여기는 중력 가속도 G가 있는 중력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른쪽으로는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
진행 방향으로 가속도 g, 중력가속 g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이 안은 중력과 똑같은 환경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원리? 바로 등가 원리. 이 안에 있는 관찰자는요, 지금 자기한테 작용하는 힘이 중력인지 또는 관성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밑에 있는 보기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에요. 물체를 놓는 순간부터 PQ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 당연히 높이 똑같죠? 가속도가 같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난하게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부분. 니은, 외부를 볼 수 없다면 가에서 A는 물체의 운동이 중력 때문인지 또 관성력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다. 등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 디귿, 나에서 B가 관측할 때 물체를 놓는 순간부터 Q에 닿기 전까지 물체의 가속도는 0이다. 아니죠. G라고 해야죠. 틀렸습니다. 맞는 건 기억니은 3번이고요. 뭐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무난한 문제니까 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정전기유도 현상이래요. 실험을 다양하게 했지만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잘 보셔야 되고요. 정전기유도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떤 대전된 물체와 대전되지 않은 물체 사이의 관계도 있지만 지금처럼 접촉도 중요합니다.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한번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음으로 대전된 금속 막대를 A, B를 붙여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A에 접촉시킵니다. 이게 바로 나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접촉시켰기 때문에 A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B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같은 그 동일한 도체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전된 전하량이 Q란다면 여기도 Q가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Q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Q고 이런 식으로 우리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루 갑시다. 이번에는요. 다는 금속 막대를 치웠어요. 금속 막대를 치우고 그 상태에서 A와 B를 떼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떼어낸 다음에 B는 옆에 있는 C에다가 접촉을 시켜요. 그럼 여기 있는 A는 마이너스 Q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B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는데 C에 접촉시켰으니까 C도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Q를 B하고 C가 나눠 쓰기 때문에 이쪽에 2분의 Q, 여기도 2분의 Q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자, 라로 갑시다. 라, 이번에는 다시 또 A를 여기다 붙여요. 붙이게 되면 전부 다 뭐예요? 부호는 마이너스고 전체 얼마? 전체 2Q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2Q입니다. 전체. 그죠? 자, 그때 A 따로, B 따로, C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 A도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C도 마이너스. A는 얼마? 3분의 2Q. B도 3분의 2Q, C도 3분의 2Q,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나에서 A와 B는 같은 종류냐? 맞죠, 그죠? 니은 다에서 B와 C를 접촉시킨 후 A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작용하느냐? 지금 A 마이너스죠? C도 마이너스죠? 당연히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디귿. A의 전하량 크기는 다에서가 마에서보다 크냐? 요건 지금 1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게 더 큽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았습니다.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뭐 10번 문제 무난하고요.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충분히 접촉한 그런 대전체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전기회로 문제가 나오는군요. 일단 전기회로에서 금속 막대 ABC를 주고 비저항과 단면적 저항값을 주고 하나는 모두 다 줬어요. 두 개는 안 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죠. R은 비저항은 로야, 단면적은 S야.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길이가 필요합니다. 길이는 A, B, C가 모두 같다고 했어요. 모두 같다 했으니까 A도 L, B도 L, C도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R은요. 로의 S분의 L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B는요. B의 경우에는 로가 2로예요. 2로, 그 다음에 면적이 2S, 길이는 L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2하고 2가 지워집니다. 뭐랑 똑같아요? 위랑 똑같죠. 요것도
R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요. 로의 ES분의 L이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죠? 2분의 R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먼저 저항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그 저항값을 딱 구해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래서 별은 달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R이냐? 맞았고요. 니은 C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몇 V냐라는 겁니다. 지금 요게 R이고 그 다음에 B도 R이고 그 다음에 C는 2분의 R이었잖아요. 근데 요거 두 개가 무슨 연결? 병렬입니다. 저항값이 똑같으니까 합성 저항 구하면 얼마? 그죠? 2분의 R로 2분의 R과 2분의 L이 마치 직렬 연결된 거랑 똑같죠. 따라서 V가 반씩 나뉘어 들어가서 2분의 V, 2분의 V 이렇게 들어가니까 D응도 맞는 거고요. 다음 디귿.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같냐? 저항이 같기 때문에 쭉 병렬이어서 전류가 이제 갈라지지만 사실은 저항이 같으니까 똑같은 전류가 이제 가야죠. 그죠? 여기 I면 여기도 I. 대신 여기는 이제 2I가 되겠죠.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어쨌든 A, B는 같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맞았고요. 정답 5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표만 잘 해결해 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도 설명드리고 다음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일단 그림이 먼저 복잡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이런 문제들의 유형들 또 숫자 보세요. 13과 39 굉장히 어려운 숫자로 나와 있는데 그 숫자들을 이용하는 방법과 어떻게 풀면 좋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실수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항값이 일단 105ohm인 저항이 있어요. 요건 이제 105ohm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정해줍시다. 정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저항이 있는데 이 6개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항값이 똑같대요. 우리 요거는 지금 똑바로 세워 쓴 라지알인데 그래 너 이렇게 눕혀 쓰자. 라지 RR, RRR 이렇게 쓰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 받은 답지에는 해설에는 스몰 r 돼 있어요. 그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 가는 대로 풀면 됩니다. 조심할 건 요 R과 요 R은 다르다는 것만 갖고 가는 거죠. 어떤 친구는 여기를 XXX로 풀어도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죠 뭐. 자,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스위치가 S1, S2가 있어요. 전압장치 있고요. 자, 이때 0초일 때는 시작했을 때는 S1을 닫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1초 때까지. 요건 S1만 닫았을 때입니다. 그 다음 1초가 지났습니다. 1초일 때 S1을 열고 S2만 닫아요. 이렇게 조건이 달라지죠.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기 어디? 왼쪽에 있는 요 105ohm짜리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이 전압은 여기에 걸린 전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전원 장치의 전압을 이렇게 나눠 쓰는데 이쪽으로 나눠 쓴 게 1초 때까지는 13V, 그 다음 1초 이후로는 39V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 자, 그때 S1과 S2를 모두 닫았다. 그러면 여기서 소비하는 전력은 얼마냐라는 거죠. 소비 전력을 구하려면 VI 또 I제곱 R 또 R분의 V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근데 이미 뭐가 있어요? 저항값이 있죠. 저항값이 있으니까 저항값 있는 거 쓰면 돼요. 얘는 탈락. 그죠? 자,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어떤 걸 쓸까요? 물론 왼쪽에 있는 I제곱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전압이 제시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전압이 제시됐으니까 전압을 활용해서 요 오른쪽에 있는 R분의 V제곱으로 여기에 걸리는 소비 전력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너도 미안하지만 탈락. 이렇게 요식을 쓴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이쪽에 있는 전압, 여기에 있는 전원 장치에 있는 전압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쪽에 걸린 전압을 각각 따로따로 한번 문제 제시한 걸 가지고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에 가서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S1만 닫았을 때는 저항이 여기 105ohm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SO만 닫았으니까 R이 직렬 연결, 합성저항 3R.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쪽에 얼마 걸리냐면 13V 걸립니다. 13V. 얘 몰라요. 그래 너 X라고 해. 요거랑 요랑 더한 게 얼마예요? 더한 게 전체 전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X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저항비가 곧 전압비예요. 맞죠? 그러면 100대 3R이 13대 X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X는 100분의 39R 볼트구나 라는 거 먼저 하나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 구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S2 1초 이후에 S2만 닫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100옴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이 병렬 연결.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3분의 라지 R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얼마? 39V예요. 이거 몰라요? 너 Y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렬 연결이니까 100대 3분의 R은 39대 Y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곱하면 약분되네요. 그죠? 13 라지 R 나누기 100이 바로 Y구나.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X랑 여기 있는 X랑 요거를 더한 거, 그죠? 이렇게 더한 거 하고 이게 이제 전체 전압이잖아요. 그 다음 얘하고 더해요. 요게 전체 전압이죠, 그죠? 요거 두 개가 같단 말이에요. 맞죠?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그때 두 개가 같을 때 X에 요걸 넣고 Y에 얘를 넣어서 계산하면 드디어 요 R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다 문자가 R만 남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고 그걸 R로 계산하면 그 R 값이 100옴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참 공교롭게도, 그죠? 원래 주어진 저항도 100옴이었는데 그 각각 하나씩의 6개 저항 그 하나가 다 100옴이었습니다. 여기 100옴이면 여기다 100옴을 집어넣어서 X를 구하고 그러면 전체 전압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체 전압을 구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52V가 나오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이제. 자, 저쪽으로 갑시다. 계산을 복잡하게 우리한테 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예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R 하나하나가 다 100옴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장치 전압이 52V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스위치를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한답니다. 둘 다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얘한테 걸리는 소비 전력을 구하는 건데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야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전압이 이쪽으로 얼마나 오는지를 알려면 이쪽에 뭘 구해야 합니까? 합성저항을 구해야 돼요. 합성저항을. 자, 이쪽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300. 그죠? 여기는요. 3분의 100이죠. 3분의 100.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합성저항을 다시 한번 구해야죠. 여기랑 300하고 3분의 100 그 두 개를 합성저항 구하는 좀 더 쉬운 방법은 분모에는 더하기 둘을 더해요. 그죠? 300 더하기 3분의 100 분자에는요 둘을 곱합니다. 그러면 3하고 3이 지워지고 만 남네. 만. 이렇게. 요거는 계산하면 3분의 900 플러스 100이니까 1000이에요. 1000. 그죠? 따라서 1000분의 곱하기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약분되죠? 공이 3개 지워지고 나면 얼마? 30이에요. 30. 35옴이 이쪽에 있는 요거의 합성저항입니다. 그걸 깔끔하게 한번 그려보면 다음처럼 쓸 수 있죠. 어떻게? 100옴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전체 합성저항이 얼마? 35옴이니까 여기에 있는 52V를 10대 3으로 나눠 갖는 거죠. 그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 이쪽에 나눠 갖는 전압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10대 3이죠? 10대 3 중에서 이쪽으로 얼마를 가져갈까요? 전체 13 중에 10인데 52V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구해주면
문제를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여기 얼마 나와요? 여기에 40V가 나오고 여기에는 40V가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R에는 얼마? 100. V에는 얼마? 40의 제곱이니까 이게 1600 나누기 100이니까 얼마? 16W. 이런 식으로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죠? 복잡해도 이런 문제들이 시간과의 싸움으로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빠르게, 그죠? 떨지 말고 그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잘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13번 트랜지스터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가 연결되었다. 안테나에 수신된 입력 신호가 증폭됐고 스피커로 출력되었다. CBE는 각각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종류가 어떤 거냐? 여러분 지금 화살표가 2m 쪽으로 오고 있죠, 그죠? NP, N형입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나요? 그러네요. 맞았고요. 니은 B하고 E 사이에, B하고 E 여기입니다. B하고 E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증가시켜도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계는 일정하냐? 여러분 여기 있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을 증가시키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도 증가합니다. 회로는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전류가 증가하고 또 컬렉터에 있는 전류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컬렉터로 흐르는 전류는 그대로 고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D는 틀렸고요. 다음 D은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이번엔 작아진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겠죠? 여기 있는 베이스의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도 감소하거나 심지어 흐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여기 있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특정한 전압 이상으로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야 베이스의 전류가 흐를 때 전체 회로의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 있는 가변 저항을 점점 줄여가지고 전압을 점점 줄이면,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줄이면 전류의 색이 약해지게 되면 여기에도 전류가 약해지거나 심지어 흐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신호가 증폭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따라서 D도 틀렸습니다. 맞는 거 기억만 맞았고요.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트랜지스터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수능 출제 100%. 영순입니다. 영순위. 이제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는 또 다시 9월 모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교육과정이 바뀐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절한 수준은 유지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딱 이 정도 수준으로요. 자,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축전기가 있는데요. 급한 사이 간격이 D입니다. 그리고 전하가 마이너스 Q 플러스 Q. 그렇게 되면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는 얼마입니까? Q만큼 전하량입니다.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요 마이너스 Q 플러스 Q니까 EQ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Q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C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왼쪽에 있는 A판은 그대로 고정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B급판에 힘을 줬어요. 힘을 줘가지고 2분의 D만큼 쭉 뒤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전체 판 사이 간격 얼마입니까? 2분의 3D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 C는요. 입실론 D분의 S인데 지금은 S 안 변했고 입실론도 안 변했어요. D만 변했죠. 한데 D랑 C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D를 2분의 3배만큼 증가시키면 오히려 C는 감소해야죠. 역수로 어떻게 3분의 2만큼 줄어들어서 이렇게 전기 용량에 변화가 생깁니다. 요거 찾아낼 수 있죠, 그죠? 분수꼴이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억이네요. 기억. 전기 용량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3분의 2배냐 맞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니은 가겠습니다.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나랑 가랑 몇 배 차이가 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U는 2분의 1 QV, 또 2분의 1 CV 제곱, 또 2C분의 Q 제곱, 이렇게 식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죠. 자, 먼저 일단 전압이 없어요. 전압이 없으니까 그냥 전압 없는 건 버립시다. 이거 버리고 버릴 수 있죠. 지금 축전기의 전기 용량 다 구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Q는 여기서도 그대로 Q기 때문에 전하량이 충전된 전하량이 Q기 때문에 이것도 변하지 않죠. 이걸 알죠. 따라서 식 3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 중에서 Q가 일정하네요. Q가 일정해요. 변하는 건 요것만 변하거든요. 따라서 전기 에너지의 값은 바로 전기 용량의 역수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전기 용량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1대 3분의 2죠. 1대 3분의 2는 3대 2잖아요. 그죠? 그거의 역수기 때문에, 그거 역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는 2대 3입니다. 2대 3. 지금은 1대 2분의 3으로 B가 나의 경우가 가의 경우보다 몇 배냐라고 하는 걸 찾는 거거든요. 2분의 3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긴 또 3분의 2라고 나왔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티귿, 가에서 나로 될 때 힘이 축전기의 한 일. 여러분, 힘이 축전기의 한 일은요. 힘이 축전기의 한 일은 곧 충전된 전기 에너지의 변화랑 같습니다. 왜? 스칼라 값이죠? 스칼라 값이죠. 에너지니까요. 그래서 힘이 나왔지만 저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변화된 전기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고, 그때 식 2C분의 Q제곱을 써서 2C분의 3분의 2 C분의 Q제곱 빼기 그 다음에 2C분의 Q제곱, 요걸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40분의 Q제곱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디귿이 그렇게 써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과 디귿 맞는 정답 3번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축전기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죠. 왜냐면 분수꼴, 또 전기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공식이 3개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축전기 관련된 내용은 이미 교육과정 그 전에도 지난 교육과정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출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 확인하시면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이렇게 원형도선이 있는데 그 원형도선의 요 부분을 크게 확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도선 주변에 자기장의 방향이나 세기를 이렇게 줬습니다. 참 독특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문제를 잘 냈습니다. 물론 문제가 어렵진 않아서 여러분께 별 달아드리지 않았지만 저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던 거 쌤이 물리학 2를 EBS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지만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온 건 굉장히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이 도선은요, 여기서 볼 때는 원형 도선의 일부지만 사실은 직선 도선과 유사하죠. 그죠? 결국에는 이 화살표가 자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손 이렇게 감싸지는,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이면 엄지 방향이 전류 방향이에요. 이게 바로 전류 방향이죠. 전류 방향, 전류 방향. 이렇게 우리가 먼저 풀어낼 수 있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A 도선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여기가 전류의 방향이 되고, 그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그죠?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은 가운데 중심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는 걸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형 도선의 전류 방향 찾고 그 전류 방향으로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 원형 도선 오른쪽에다가 긴 직선 도선을 놨고 그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때문에 이 5점에서 자기장이 0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원형 도선에 의해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으니 이쪽에 있는 직선 도선에 의해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중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겹치니까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게 하려면 이 도선에는 어느 쪽으로, 그죠? 플러스 Y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이렇게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도선의 왼쪽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서 B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보면서 보기 그냥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어느 쪽이냐? 마이너스 Y가 아니라 플러스 Y죠. 기억 틀렸고요. 다음 D는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랑 Q에서랑 어느 게 더 작냐라고 했는데, 자, 지금 P에서는요, 원형도선에 의해서는 이쪽으로는 원형도선 안쪽으로는 들어갔다가 그쪽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그죠? P점에서는 원형도선에 의해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또 B에 의해서도 나오는 자기장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자기장, 나오고 나오니까 둘 다 합성되겠죠, 그죠? 그 다음 Q에서는요, 여기도 물론 나오긴 나올 텐데 여기보다 더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쪽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는 들어가고 나오고, 그죠? 이렇게 상쇄되겠죠. 여기는 둘 다 같은 방향이고요. 지금 이렇게 방향은 다르지만 떨어진 거리 D이기 때문에 세기는 똑같아요, 그죠? 세기는 같은데 거기에는 얘는 더 얹었고 여기는 빼줘야 됩니다.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자기장의 세기가. 근데 거기는 지금 P에서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기억 내용 틀렸으니까 디귿이 맞겠죠, 그죠? 디귿 갑시다. Q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XY 평면에서 어느 쪽 방향이냐? 당연히 요게 더 셌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디귿 맞는 2번이 정답인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15번 뭐 이렇게 해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정리 좀 해두시고요.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정말 괜찮은 아주 좋은 문제가 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16번쯤 되면 이제 4페이지에 왔는데 그 4페이지에 와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거든요. 그럼 저렇게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과연 얼마나 집중을 하면서 저런 문제 풀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ABC 도선이 있습니다. ABC 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P, 여기 있군요. 점 P가 있는데 XY 평면 위에 있고, 자, 또 하나 준 게 있어요. B에는 전류가 I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줬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은 그 다음부터예요. 뭡니까? P점에서는 A, B, C에 의한 자기장이, 합성된 자기장이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과연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ABC 도선이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몰라요. C는요, 전류하는 방법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고, 또 하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둘 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먼저 C에서 전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은 바로 P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C가 만드는 자기장을 먼저 하나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C가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그 다음 A는 나오던 들어가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먼저 나오는 걸로 해볼게요. 나오게 되면 A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아니면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미 C에 의한 자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향이면 거기에 합성된 방향으로 이렇게 BC 자기장 A군요. A와 C에 의한 자기장이 생길 것이고, 만약에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기장
A와 C에 의한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남아있는 키는 바로 B가 가지고 있습니다. B가 만약에 전류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수직하게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니까요, 시계 방향으로 해서 요 P점에서는 이 방향으로 B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을 상쇄시키는 B에 의한 자기장은 없어요. 그죠? 무조건 B에 의한 건 이쪽이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은 해당이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A는 들어가는 전류가 돼선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C의 전류가 나오는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오는 방향으로 잡는 순간 여기 있는 A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B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죠? 자, 두 번째. 이때 여기 있는 요 A와 C에 의한 요 자기장의 세기는 크기는 같고 얘랑 방향이 반대여야만 P점에서 전체 ABC의 도선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는 뭘 줬어요? 전류의 색이 줬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도 알죠. 요게 지금 한 칸이 D니까 DD 루트 2D입니다. 결국에는 B에 의한 자기장은 K R분의 I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어때요? 같아야죠. 따라서 요것도 K 루트 2D분의 I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얘는 C가 만든 자기장이에요. 요거는요, 그죠? A가 만드는 자기장이죠.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거 A가 만드는 자기장 BA라고 쓸게요. 그러면 K에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얼마입니까? 2D입니다. 2D. 그죠? 그러면 전류가 얼마가 나와야 합니까? 전류가 얼마가 나와야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각도가 몇 도? 45도. 그러면 요거의 코사인 45도. 그럼 얼마입니까? 바로 2D분의 I. 요렇게 써줘야 요 값이 바로 요렇게 결정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도 전류가 I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이렇게 하나씩 찾아내는 거죠. 괜찮나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문제 해결력을 묻는 아주 좋은 문제여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A와 C에 흐르는 전류 방향 같냐? 우리 찾아냈죠. 니은 A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냐? 그것도 우리 찾아냈습니다. 다음 디귿. O에서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C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과 반대냐라고 했는데, C의 5점 여기군요. 5점에서는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에 의한 방향은 요건 지금 나오는 방향과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이겠죠. 그죠?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때 어떤 친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하면 됩니까? 들어가는 거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지금 방향을 준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냐 같은 방향을 찾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면 여긴 들어가는 방향, 여기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상호유도 문제죠. 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오른쪽 그림처럼 줬어요. 중요합니다. 요건 1차 코일 거구나. 1차 코일에 전류의 변화가 생기면 2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상호유도 전류가 생기죠. 그때 V2는 마이너스 M 델타 T분의 델타 I1이어서 지금 얘는 1차 코일 거니까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 즉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그 기울기만큼이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로 해서 여기 쪽에 유도 기전력을 만들고 그 유도 기전력이 이제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더라. 나머지 것들은 쭉 그냥 내용이고요. 우리 보기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억.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T일 때 하고 그 다음에
4t일 때하고 언제가 더 크냐, 몇 배냐라는 거죠. 바로 기울기 값입니다. 기울기 값이 여기가 2배, 여기가 2대 1이니까요. 그죠? t일 때가 2배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5t일 때랑 7t일 때랑 서로 반대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5t일 때는 플러스에서 점점 작아지는 거고 7t일 때는 마이너스에서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저거 한번 손으로 넣어볼까? 손으로 구하는 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되지만 보세요. 기울기가 전부 다 뭡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기울기 마이너스에 다시 마이너스를 한 것이 여기서 전류로 흐르는 방향이거든요. 따라서 5t나 7t나 2차 코일에는 전류 방향이 같습니다. 손을 이용하지 않아도 재빨리 풀어낼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디귿. T일 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느냐라고 했는데 T는 여기죠. 점점점 전류가 세집니다. 전류가 예를 들면 이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 쪽에 정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세진다 합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코일은요. 이렇게. 그죠?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방해하는 쪽으로 점점 세지니까 세지지 못하게. 그러면 이쪽으로 N, 이쪽으로 N이니까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는 당긴다 했으니까 틀렸고 기억이 답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이런 문제들 많이 연습했으니까요.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수학적인 도형과 기하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지금 여기 칸이 작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 그림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된 받침대 A가 있고요. 고정된 B가 있고요. 거기다 C를 얹었어요. 그랬더니 C의 길이를 점점 길게 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딱 되지만 X가 변해요. 점점 길어질 거예요. 길어지다 보면 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틱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넘어가는 회전축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죠. 여기죠. 그죠? 그 얘기는 여러분 이 C가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C의 무게중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딱 여기가 지금 무게중심 아니에요. 그죠? 그 무게중심이 여기를 향합니다. 그거는 지금 B 오른쪽에 있어요. B의 요 점, 회전축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안 넘어가요. 그죠? 결국에는 점점 요 무게중심이 이쪽 이렇게 오다가 여기 있는 이 직선을 탁 넘어가는 순간 얘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거죠. 물론 점점 무게중심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사이즈를 키운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얼마까지 가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선은 B에 있는 이 회전축, 그 다음 아래쪽 수직한 이 선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곳을 무게중심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요 X의 폭, L의 딱 중간에 있으면 되고요. 요만큼의 2배만큼이 이렇게 사이즈 업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큰 거의 무게중심이 여기예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수직하게 쭉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수직. 그죠? 그럼 보세요. 세타, 수직, 별. 그러면 별, 수직, 여기가 세타입니다. 맞나요? 자, 또 자릅시다. 어떻게? 여기를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자르게 되면 여기가 세타죠? 여기가 수직하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게? 보세요. 세타를 볼 때 높이가 D면 밑변은 그거의 2배예요. 2배. 여러분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L이잖아요. 이게 딱 반이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 2분의 L이에요. 그 2분의 L이 D에 해당되는 거죠. 밑변은 거기에 2배, 요거의 2배 따라서 요거 2배니까 L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맞죠? 두 번째,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이에요. 요것도 L이에요. 그럼 요것도 L이죠. 요게 L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로 구하려는 그 도형의 물체의 무게중심으로부터 한쪽 변의 길이가 2L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쪽도 얼마가 될까요? 2L 되겠죠. 2L 전체 얼마? 4L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최대 길이 4L까지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 이상에서는 무게중심이 이 B점의 꼭대기 회전축을 지나가기 때문에 고꾸라진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답은 정답 5번 4L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때요, 여러분? 이게 물리 문제인가요? 수학 문제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지난 수능에서도 물리학2에 물리2에도 자주 등장하던 기하와 도형 문제입니다. 무게중심과 물체의 평형성, 안정성을 함께 이렇게 연결하면서 정리해 둘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한 번만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기장이 이렇게 1번 영역, 2번 영역이 있는데요. 자기장의 세기는 B0로 같아요. 그리고 1번 영역은 들어가는 자기장입니다.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B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반원의 도형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는 그림 속에서 회전한다라고만 했지만 눈으로 이걸 회전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전자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어떤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유도 기전의 크기라든가 전류의 세기라든가 이런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까다로우니까 전자기도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은 좀 잘 익혀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A가 요 도선이 회전하는 주기가 있어요. 얼마? 주기가 T래요. T. 라지 T.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보면 4분의 T, 2분의 T, 4분의 3T, 그 다음 T, 그죠? 4분의 3T, 그 다음 T. 이렇게 해야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4분의 T는 90도, 2분의 T는 180도, 4분의 3T는 270도, 이게 360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해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요.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게 힌트네요. 처음에는 유도전류가 I0만큼 4분의 T만큼 흐르다가 4분의 T부터 반대 방향으로 I0만큼 전류가 흘렀습니다. 방향이 반대란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들어가는 방향에 반대로 자기장이 걸릴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요 도형이 우리 집에서 많이 쓰는 요 옷걸이랑 비슷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요 상태로 딱 원점이에요. 요 상태에서 90도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90도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밖에 있던 이 영역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죠. 그죠? 자속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자속의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는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계속 들어가는 방향이었으니까 여긴 변화가 없지만 이쪽으로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갔을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여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딱 보면서 요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이 생겨야 돼라는 거 일단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다음 니은 8분의 5T 일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분의 5T는요 요거를 한번 8분에 바꿔볼까요? 8분의 2T 그죠? 다음은 8분의 4T죠. 8분의 5T면 8분의 4T를 넘어가는 거죠. 여기 90도, 180도를 넘어간 순간이에요. 자,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90도가 여기죠. 그 다음에 180도가 여기가 180입니다.
그 다음에 8분의 5t는 여기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쪽에 있는 2번 영역은 계속 그대로 있죠. 그런데 지금 1번 영역에서 계속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2번 영역은 자속의 변화가 없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1번 영역에서 자속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2번 영역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줄어들고 있고 1번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1번 영역에서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손을 이용해서 집어넣어주면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 바로 이 방향이죠. 그죠?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 이 방향이니까 오른손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맨 처음에 여기가 P였거든요. 그럼 P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지금 보이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럼 여기가 Q, P 따라서 Q에서 O를 지나 P를 갑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구간을 보면 여기 있는 E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지만 여기 있는 1번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1번의 변화로 손을 이용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 Q에서 O를 지나 P로 가는 거 전류 방향 맞았고요. 다음 디귿 T 콜 8분의 1T일 때 8분의 1T면 바로 여기죠. 여기일 때 I0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T = 8분의 1T를 여기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90도를 가기 전이에요. 예를 들면 요게 이렇게 들어가서 요만큼 들어가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서 요게 이렇게 자속의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 요거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는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 기전력 크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는 크기를 쓸 때는 빼도 되고 한번 감겨 있으니까 n은 1이고요. 그리고 요게 델타 T분의 BS. 근데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았고 변하는 건 지금 면적이 변했습니다. 면적은 요 부채꼴의 면적이에요. 여러분 부채꼴 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 다음 R은 그대로 그냥 R이니까 R 쓰지만 세타 자리에 오메가 T를 써서 R 제곱의 오메가 T 이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보세요. B0의 2분의 1 R 제곱의 오메가의 시간의 변화니까 거기에 델타 T라고 적을 수 있고 델타 T라고 쓰면 지금 약분되는 게 요거랑 나뉘죠. 정리하면 2분의 1 B0 R 제곱 오메가 만큼의 자속의 그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하는 게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한 번 더 뭘로 나눠줍니까? 저항 R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 있고 바로 2R분의 B0 R 제곱 오메가라고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아마 풀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디귿 맞았고요. 니은과 디귿 맞는 정답 4번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도 문제 상황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또 여러분 풀이집에 있는 해답집에 있는 그런 풀이와 좀 다른 풀이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길이가 4L인 그런 실에 A 위치에 딱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놨어요. 놔가지고 바닥을 지난 다음에 여기 높이가 14L인데 여기 있는 12L 되는 곳, 여기 B에 왔으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2L만큼 되죠. 그죠? 그 2L만큼의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것이고 그때 속력 이렇게 우리 풀어줄 수 있죠. 그죠? 얼마입니까? 루트 2GH 만큼이 바로 처음 속력입니다. 맞나요? 자, 그렇게 처음 속력이 있는데 그 처음 속력이 되어 있는 거에서 지금 요 S를
L로 정리해서 L분의 S를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S를 구하려면 여기부터 포물선 운동한 수평 도달거리이기 때문에 S를 구하는 방법은 X방향의 속도 성분하고 전체 운동 시간을 포물선 운동만 B부터 C까지의 시간을 구해주면 되니까 지금 요거 X방향의 속도 성분 필요하고요. 전체 운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를 X와 Y로 이렇게 벡터분해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이 작으니까 좀 크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2L이에요. 요게 4L이죠. 그 다음에 요게 직각입니다. 요게 4L이고 2L이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그죠? 루트 12L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거 Y방향, X방향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얼마입니까? 2G에 2L이니까 4GL이란 말이죠. 루트.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세타 직각 여기 별. 그러면 요거 세타, 요거 별, 요게 바로 세타가 나오죠. 그죠? 요게 바로 세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VX는요? VX는 이거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L분의 2L이에요. 그죠? 그러면 2L분의 L, 2분의 1을 쓰면 되죠. 2분의 1. 그럼 여기다 2분의 1, 요게 바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요게 지금 들어가면 4로 지워지니까 루트 GL이 바로 VX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 루트 4GL에 사인 세타를 써주면 되니까 4L분의 루트 12L 해서 계산해주면 여기 있는 VY는 루트 3GL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둘 다 왜 필요하냐면 어차피 S를 구하려면 X방향의 속도 성분 필요하고요. 시간을 구하려면 Y 성분의 속도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제부터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가서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처음에 루트 4GL 만큼의 초속도가 있었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루트 GL, 이쪽 방향으로는 루트 3GL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 높이가 얼마예요? 12L이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건 구해놨잖아요. 이제 시간만 구하면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구하면 되죠. 근데 우리 해설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 꼭대기까지 시간으로 요 높이를 구해서 전체 높이를 계산한 다음에 자유낙한 시간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물론 그것도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처음 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변이가 있단 말이죠. 물론 처음 위치에서 아랫방향이에요. 항상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기 있는 나중 속도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한번 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GL은 V제곱 마이너스 처음 제곱 3GL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V가 결정되죠? V가 얼마나 합니까? V가 루트 27GL이라서 3루트 3GL 이렇게 먼저 하나 구해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나중 속도가 3루트 3GL인 게 구해졌으니까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이용해서 시간을 구할 수 있죠. 그죠? V는 V0 마이너스 GT에서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 놓으면 이건 마이너스예요. 그죠? 마이너스 3루트 3GL 이퀄 처음 거 루트 3GL 마이너스 GT 해주면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루트 3GL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 GT니까 플러스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T로 정리합니다. T로 정리하면 4에다가 G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G분의 3L 이런 식으로 T가 나오죠. 그죠?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S를 구할 수 있어요. S는 VX의 시간 T예요. 그럼 VX가
뭐냐면 루트 GL이죠. 그리고 t는 바로 요겁니다. 4에다가 루트 3L의 G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 4루트 3L이 되고 진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L분의 S니까 LL 없어져서 4루트 3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계산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리 해설에 있는 계산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고 아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4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까지 문제 마쳤고요. 중간중간 별 표시해드린 문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문제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이제 여름방학 동안 좀 내공을 쌓아서 9월 모평 때 좀 더 나은 실력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부 많이 하시고 9월 모평 해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